지금 그 세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늘 토론회는 정말 잘 마련이 되었다. 예, 그 검찰 독재 완성을 위한 계엄이었으니 이거를 잘 분석해야 다시는 검찰 독재가 불가능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김계리 변호사 있잖아요. 저는 계엄 선포를 보면서 계몽이 되었다. 잘 계몽이 되었다. 예, 계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 계몽사 출판사 이거 보면서 컸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딱 이렇게 바로 디스가 들어오시네. 아니 추억의 출판사 이름을 제가 거론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다 잊어버렸던 계몽이란 단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10차례 진행되는 변론 기일 동안 굉장히 귀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다, 박은정 의원님. 고통의 나날들 아니었나.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고통스러워했어요. 김기표 의원님은 그 법정이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차는 것 같다. 진술을 하면 할수록 그런 또 비유적 표현도 하셨거든요. 근데 원래 윤석열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개변도 아닌 개변을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이제 한동수 지금 검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검찰권을 이용해서 했던, 남용해서 했던 많은 쿠데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이 있어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탄핵 심판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태도라든가 이런 발언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그 개인의 독특한 기질과 어떤 이런 부분도 또 보실 수 있지만, 또 검사 일반의 어떤 직무용 인격들이 표현되는 것을 또 탄핵 소추된 검사들도 있죠. 그 교만한 모습들, 그 오만한 모습들, 거짓 진술하는 모습들도 이 검찰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또 표현되는 역설적으로 또 이게 또 유의미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정말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것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검찰 개혁하면서 계속 검찰이랑 많이 싸워왔잖아요. 정말 거짓말 잘하거든요. 법조인들이 거짓말 제일 잘합니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걸 알고 있는데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또 하나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창피한 건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부하들이랑 말싸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하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조폭 양아치만도 못하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쨌든 두목이 책임지고 가는 거고, 나머지 부하들은 좀 살려줘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도모를 하게 마련인데, 이 사람은 뭐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든 책임을 다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내 탓은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것 같다. 감찰할 때도 그랬어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윤석열 조사는 못했어요.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끝까지, 지금 이제 헌법재판하고 공수처 수사를 회피하듯이 끝까지 회피를 해가지고 조사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했던 그 행동들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안 받는다라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다 남 탓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계속 앞에 가가지고 뭐 항의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언론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4년 전하고 너무 똑같았다 생각이 들고, 또 한동수 그때 검사장이 감찰부장이셨지만은 윤석열 감찰에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셔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제가 경험했던 사건은 이제 고발 사주 사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그리고 이른바 이제 판사사찰 문건들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한 그런 감찰 활동, 또 직접 이제 범죄 인지를 해서 윤석열 피의자라고 했던 범죄 인지서에 제 도장을 찍었던 기억도 납니다.
뭐 나중에 뭐 추후 문제, 직권남용죄 등 범죄로 이제 처벌 구속 요건을 성립한다라고 보죠. 제가 본 윤석열 검찰이 제가 경험했던 검찰 조직은 주로 이제 대검에서 있어서 주로 뭐 검사장 이런 그런 어떤 직위에 있는 검사들하고 많이 했는데 네. 이 업무들을 같이 하거나 또 지켜보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검찰 조직은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는 조직처럼 보였어요.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가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언론과 합작을 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죠.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특수활동비를 통해서 검사들을 부려서 자기의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을 실현해가는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뭐 공정과 상식의 대변자인 양 자신을 이렇게 국민을 속였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본 것은 굉장히 불법을 많이 저지른다. 그래서 윤석열의 불법을 제지하려고 하면 언론과 검사들이 저를 뭐 협박하기도 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관들 공격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한동수 검사장님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지금은 언론이 한 그래도 반반 정도는 한 60, 70은 그래도 내란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해 주는데 그때는 한 95대 5? 그렇습니다. 네. 거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고생 많으셨죠. 저나 한동수 검사장님은 정말 잘못된 검사, 살아있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사를 괴롭히는 검사들로 했고 자기들은 피해자이고 이렇게 언론이 다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수사를 했고 저희들을 그렇게 했었죠.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 탄핵소추인단으로 있는 이제 고발사주 관련해서 이제 조성은 대표가 이건 괴문서다 내지는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어떤 관련성으로 프레임을 전하는 과정에서 기억해 보니까 저도 석동현 변호사가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쁘고 사악하고 돌쇠라고 해서 제가 돌쇠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또 기억도 납니다.